자, 차윤원의 건강TV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은 차윤원의 건강TV 처음으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음식은요, K푸드의 선구자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요. 중국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식품. 아울러 일본 사람들도 엄청 좋아하는 우리나라 식품.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 우리나라 식품. 바로 삼계탕. 삼계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계탕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친근한 음식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5학년인데 5학년이 된 저만 하더라도 삼계탕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계탕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식품이 아닙니다. 실제로 닭을 이용해서 여름철 복날 때 음식을 만들어 먹던 문화 자체는 오래된 문화예요. 자,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복날 있잖아요, 복날. 복날 그 복요리 먹는 거 영양 보충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영양 보충도 물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날의 의미는 레스트, 휴식이에요. 자,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잖아요. 일요일 없었습니다. 농사 지면 여름은 너무너무 바빠요. 아침에 해 뜨자마자 질 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자, 그런데 이럴 때 일요일이나 휴일이란 개념이 없는 조선시대 때 계속 그렇게 여름철에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장나죠, 사람이. 자, 그래서 하루 정도는 쉬는 거 또는 반나절 정도는 쉬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삼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삼계탕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식품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기본 원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 21세기의 트렌드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재료가 무언지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안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갔는지를 제가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자, 그럼 제가 건져내 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자, 요거 뭐예요? 파. 요건 뭐죠? 닭 날개. 요거 뭐죠? 찹쌀. 그리고 여기 가면은 이렇게 씨앗들, 그리고 뭐 마늘도 들어가 있고 대추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삼계탕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세계의 트렌디한 음식 첫 번째, 그 안에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건강식이어야 한다. 자, 건강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속에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무언가가 들어가 있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삼계탕에는 개자는 닭개자지만 삼자가 뭐예요? 인삼이잖아요. 인삼만 들어가나요? 당도 놓고 우리가 뭐 이것저것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면은 삼계탕에 또는 뭐 백숙할 때 그 함약제 넣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 애들이 보면, 특히 동남 애들이 보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보면은 건강식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양적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삼계탕은요, 닭만 갖고 먹는 치킨하고는 다르게 그 속에 곡물도 들어가 있고 적당한 양의 채소, 물론 이제 김치 같은 것도 지원이 되지만,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한쪽으로 확 편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외국 애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삼계탕은 자기네들의 입맛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죠. 중동 사람들 입장에서 삼계탕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중동은요, 종교적 제한이 있어요. 이슬람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먹으면 안 되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슬람 쪽은 돼지고기, 힌두교는 소, 이렇거든요. 그래서 종교적 제약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닭은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가 닭을 금지하는 종교는 생각보다 없어요. 그런 면에서 중동 사람들이 와서도 한국에서 고기를 조금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 그리고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계탕이죠. 결과적으로 삼계탕은요, 중국, 동남아,
중동, 외국이나 이런 외국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K푸드의 선구자로 갈 수밖에 없었던 태생을 가지고 있었던 거로 봅니다. 자, 삼계탕 속의 비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계탕 속 있잖아요. 속. 이거 외국 사람들 보면요, 빵 터집니다. 진짜 빵 터져. 왜냐하면 삼계탕 우리는 그냥 보지만 외국 사람들이 삼계탕을 보면 비주얼에서 충격을 받거든요. 왜? 닭이 한 마리가 이러고 있잖아. 이거요, 외국 사람들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걔들도 칠면조 같은 경우를 큰 거를 오븐에다가 이렇게 굽긴 해요. 그런데 갖고 나오면 다 썰어서 먹거든요. 그런데 얘는 탕 속에, 이 조그만 그릇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것만 해도 충격인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은 그 배를 갈라. 그리고 거기서 뭐 나와요? 뭐가 나오지? 그걸 우리가 이제 삼계탕 속이라고 하는데, 이 삼계탕 속은요, 외국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한테는 없는 식문화예요. 뭔가 그 동물 속에 뭔가 채워가지고 그리고 익힌 다음에 그거를 빼서 먹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 뭐냐? 꼭 들어가는 게 뭐예요? 쌀이죠. 쌀인데 그 쌀 중에서 주로 뭘 넣어요? 찹쌀을 넣습니다. 만약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하셨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찹쌀 대신에 그냥 쌀을 넣었어. 백미를 넣었어. 어떤 일 벌어질까요? 국물 맛이 정말 엉망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찹쌀은요, 우리가 끓여보면 아시겠지만 끓여도 나달이 잘 안 터지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백미를 넣으면 이 삼계탕을 펄펄 끓이는 과정, 특히 뜨거운 상태로 나와서 해치잖아요. 나와가지고 뜨거운 국물 속에서 얘가 죽처럼 퍼져요. 그럼 국물 맛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이 상큼하고 깔끔한 이 삼계탕의 요 느낌이 아니라 흡사 백숙의 죽처럼 굉장히 걸쭉한 느낌이 되기 때문에 속에 사용하는 것은 찹쌀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찹쌀을 쓰지 않으면 보리쌀이나 현미 같은 통곡물 쓰는 것도 괜찮아요. 걔들도 터지지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요, 속에 꼭 통마늘을 집어넣죠. 자, 마늘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 일단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고요, 마늘이 들어가면 국물 맛이 좋아져요. 아울러 마늘이 닭이 갖고 있는 특유의 비린내를 잡습니다. 요즘은 닭이 그 양계장에서 위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 되고, 그리고 그 위생적으로 도살을 해서 비린내나 이상한 냄새들이 상대적으로 없지만, 과거에는 닭이 굉장히 비위생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는 냄새도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닭 비린내를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늘, 이런 거 많이 넣죠. 그 다음 뭐예요? 당귀, 뭐 이런 거 많이 넣잖아요. 이게 모두 다 뭐예요? 한약재 냄새와 마늘 냄새로 그 속에 있는 닭의 냄새를 덮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옛날처럼 비린내가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런 약재나 마늘을 조금 덜 쓰셔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삼계탕에 꼭 들어가는 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대추. 자, 그래서 대추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추 맛있잖아요. 그런데 대추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 대추 먹으면 안 된다. 왜? 대추가 닭에 있는, 또는 그 음식물에 있는 그 나쁜 물질들을 지가 다 빨아먹어가지고 갖고 있는 거라서, 내가 그 대추를 딱 먹으면 뭐라고요? 그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은 내가 다 먹는 거다. 그래서 대추 먹지 말고 버려라. 이런 얘기들이 정말 10년 전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요,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자, 일단은요, 첫 번째, 나쁜 성분이 있으면 그거 음식으로 못 만들죠. 근데 우리가 삼계탕에 사용하는 재료들 중에 나쁜 게 들어가 있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물질을 제거한다 라고 하는 건 접근부터 잘못된 거고요. 왜냐면 음식물이니까. 두 번째는 기름을 빨아들인다라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삼계탕 위에 기름이 둥둥 떠 있거든요. 닭기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추 속에 들어가겠죠. 자,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삼계탕의 국물 속에 있는 기름의 양하고요, 대추 속에 있는 기름의 양을 비교해봤어요. 원래 대추 자체는 기름을 거의 갖고 있지 않거든요. 0%. 자, 그런데 두 개를 비교했죠. 만약에 대추가 정말 주위에 있는
기름을 빨아 먹었으면 국물보다 대추가 기름 함량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대추는 원래 기름이 없는 식품인데 얘가 삼계탕 끓이는 과정 중에 나오는 기름들을 지가 쪽쪽쪽쪽쪽쪽 다 빨아 먹었으면 국물보다 대추 속에 기름이 더 많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국물 속에 있는 기름의 양과 대추 속에 있는 기름의 양은 똑같았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럼 뭐냐? 그냥 국물을 대추가 빨아먹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추를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붉은기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붉은색 대추를 좀 넣어서 붉은색을 만들어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추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은 전혀 과학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삼계탕 속에 있는 대추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당기나 황기 같은 것들 한약재를 왜 넣느냐? 일단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닭에서 나오는 비린내,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한약재를 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 삼복 문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삼복이 돼요. 그럼 집에서 키우던 닭을 한두 마리 잡아서 계곡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닭을 잡아가지고 이제 닭백숙을 끓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집에서 키우던 닭을 그냥 바깥에서 잡았으니까 그 속에서 닭 누린내나 닭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당연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덮기 위해서 한약재와 마늘을 넣어서 그걸 덮었던 거죠, 냄새를. 자, 그런데 최근은 위생적인 상황에서 닭도 키우고 도살도 위생적인 곳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당귀와 같은 것들 그런 이제 한약재를 넣을 필요가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한약재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비린내 못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닭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계탕에서 나는 한약재 꼭 안 넣는 게 좋은데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인삼이나 이렇게 한두 뿌리 넣어주셔도 충분히 이전처럼 닭의 비린내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한약재의 원래 용도였던 비린내는 이제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이년의 한 가지. 자, 차이년의 한 가지. 자, 우리가 복날이 되면 삼계탕 꼭 챙겨 먹거든요. 하지만 삼계탕이 참 좋은 음식이에요. 균형도 잘 맞아 있고 맛도 좋고 그런데요. 단점은 고열량입니다. 아니 솔직히 닭 한 마리를 다 먹는데 열량이 낮으면 그게 이상하겠죠. 특히 우리가 언제 챙겨 먹느냐? 복날 챙겨 먹잖아요. 아침에 가서 점심에 삼계탕 먹고 저녁에 장어에다가 복분자주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치킨 한 마리 먹고 맥주랑 이러면 이게 열량이 많고 고열량이 되다 보니까 복날 나는 좀 쉬는 것 같지만 내 소화기관은 엄청나게 막노동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복날보다는 복을 전후한 날 삼계탕을 드시고 복날은 오히려 일상식으로 조금 가볍게 먹는 게 먹을 것이 풍부한 현대사회의 올바른 복 음식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삼계탕이 땡기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땡겨주세요.